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대북 기조를 설파했습니다. 특히 제재와 압박보다는 평화를 더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평화를 32번이나 언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북 기조에 있어 제재와 평화 메시지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문 대통령의 이번 기조연설은 대화에 좀 더 무게를 두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이루어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감행으로 모두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며 추가 도발 시 새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추가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어 우발적 군사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의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며 북핵 도발의 근본 해법으로 다자주의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또 초강경 대북 메시지를 냈는데 북한 김정은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직접 비판을 성명서를 냈군요. 네, 북한 김정은은 오늘 오전 집권 이후 최초로 자기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을 언급하며 전대미문의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가 세계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상응하는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김정은의 초강경 대응 조치에 대해 사상 최대의 수소탄 지상시험을 태평양에서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야당은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성공적인 순방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구걸 타령, 무개념 외교 이런 혹평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여전히 대화와 평화, 구걸 타령을 했다며 대단히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제사회는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등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키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데 문 대통령만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른정당도 혹평했습니다. 김세현 정책위 의장은 제재를 하겠다는 건지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연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이 듣기에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가 잘못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외교적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빈손으로 오게 된 무개념 외교가 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한반도 평화 당사자로서 적절한 연설이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제재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국내에선 대북 지원을 결정하는 모호한 태도가 세계가 강한 압박을 하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성공적인 순방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유엔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은 새로운 다자주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순방이 여야 안보 협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이 자기 이름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응하는 성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막말과 위협을 총동원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송에 내보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그런 정도의 단어들과 표현들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김정은이 직접 이례적으로 직접 설명서를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그런 직접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거친 인신공격성 표현들이 총동원됐는데요. 김정은은 트럼프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깡패, 늑다리, 미치광이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완전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성명에서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공화국의 절멸을 떠든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김정은은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북한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왔다라고 이렇게 또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령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 소리만 하는 늑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집권자의 발언은 나를 멈춰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라면서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며칠 전에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에서 개 짖는 소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김정은의 표현일 것이다라고 김미선 앵커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김정은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이렇게까지 격한 표현으로 성명서를 낸 것. 저는 김정은 이름으로 나온 성명서 처음 봤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때도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직접 성명 발표한 거 김정은 체제 이후 출범 맞습니다. 그리고 예.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김정일 집권 때부터 통틀어서 처음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성명을 발표한 장소가 김정은 집무실에 있는 당 중앙위원회 청사라고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정은이 손에 종이를 들고 있고 거만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노동신문 일면을 보면은 보시면 마이크가 앞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들으라고 육성으로 성명을 낭독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예. 트럼프는 서서 있는데 나는 앉아서 받겠다 이겁니다. 예. 조만간 김정은이 트럼프가 한 것처럼 직접 육성을 공개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를 향해서 깡패, 늑다리라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김정은의 목소리를 전 세계가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예. 이번 성명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향후 북한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이런 치킨 게임식 공격적 성향이 말이에요. 미국과 전 세계를 자극하고 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정당성을 축적해가는 원인으로 작용되는 건 아닌지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폭탄이 점증되다 보면 실제 행동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자, 김정은 과연 트럼프에게 이렇게 초강경 도발을 한 상황. 그런데 그 속내를 읽어볼 수 있는 김정은이 얘기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초강경 최고의 대응 조치 무엇인지 읽어볼 수 있는 사전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생각에는 아마 그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수소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읽을 만한 모습인데요. 김정은이 자기 이름으로 처음으로 성명 그리고 육성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진짜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때보다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리용호 외무상이 언급한 것처럼 그 역대 최대 규모의 수소탄 시험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요. 앞서 북한은요, 조선중앙TV에서 ICBM 미사일에 수소탄을 결합하는 듯한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랬죠. 이 수소탄은요,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보다 10배 이상의 큰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북한은 또 앞서서 인공위성에 장착하는 EMP탄 공격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도발 강도는 커지고 도발 카드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MP탄 그러니까 이게 전자기파를 통한 이 공격. 네, 그렇습니다. 통신 시설이 전부 마비가 되고요. 예. 뭐 기름을 쓰고 뭐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마비가 되니까요.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기름도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주식 다 빵원되고요. 예. 통장에 있는 예금도 다 빵원이 됩니다. 국가 마비 상태를 일으키는 그런 사실상 전략 은행이 공격입니다. 셧다운이 되는 네. 거니까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리셋 누르듯이 그냥 포맷 되듯이 그냥 그렇게 되나 보군요. EMP탄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대북 제재를 발표했는데 자, 새 대북 제재는 또 미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 제재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김정은의 도발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들어보겠습니다.
Our new executive order will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fund North Korea's efforts to develop the deadliest weapons known to humankind. The order enhances the Treasury Department's authorities to target any individual or entity that conducts significant trade in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with North Korea. 자, 이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는 모든 대상을 제재하는 행정명령. 자, 이게 뭡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하고 기업, 여기에 이제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서에 서명을 했다는 건데요. 북한의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의심되는 모든 외국계 돈줄을 아예 틀어막겠다. 결국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뜻하는 겁니다. 아, 예. 예, 담당 부서의 미국 재무부는 외국은행과 함께 북한 섬유하고 업, 정보기술, 제조업 등과 연관된 모든 기업의 개인까지도 직접 제재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번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아예 차단하겠다 이렇게 예.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 불량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강조했거든요. 그만큼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돈줄을 아예 끊어버리겠다 이걸 공언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 행정명령까지 동원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김정은을 압박한다. 자, 일단은 세컨더리 보이콧, 돈줄 차단, 그럼 그 다음은 아마 원유 차단, 기름 공급 중단이 될 것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아마 정말 군사적 옵션까지도 동원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는 사실 이란에 이어서 두 번째거든요. 효과가 있을까요? 북한 돈줄 진짜 잴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유럽도 그렇고요. 국제사회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만 협조하면 그 강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 등 그 밀거래를 전면 차단한다면 결국에는 사실상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원천 차단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정부의 제3국 은행 직접 제재 선언. 현실화되려면 중국이 역시 도와줘야 되는데 예.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계속 비협조적이었잖아요, 사실. 비협조적이었는데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 행정명령은 물론 완벽하게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번 행정명령은 대북 제재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마지막 경고의 성격이 강한데요. 예. 북한의 돈줄 차단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는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잇따라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 선택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이런 의미의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트럼프 정부의 엄포에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결국에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라고 일선 은행 지점들에 통보를 한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땡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중국의 조금씩 이렇게 일고 있는 움직임,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자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니까요. 예. 자, 북한이 도발할수록 국제사회는 단결하자고 외쳤던 중국 인민일보에 대해서 네. 노동신문이 창피를 모르는 언론의 방자한 처사라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중국을요? 중국 인민일보를? 네, 중국의 관영신문을요, 북한 노동신문이 맹비난했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중앙동아나 뭐 이렇게 조중동을 주로 비난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패싱을 하고 중국 인민일보, 중국 관영신문을 바로 공격을 한 겁니다. 북한이 과연 아직도 중국 컨트롤 아래에 있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물론 일부 중국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했던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국 관영신문인 인민일보를 향해서 직접 이렇게 노동신문이 대놓고 비난을 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김정은은 자신의 차 있습니다. 중국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핵 보유하고 우리끼리 그냥 가면 돼. 바로 이 기조로 그냥 가겠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읽히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그래도 앞서 기자가 연결했습니다만 32번 평화, 물론 평화 좋습니다. 평화해야죠. 대화해야죠. 과연 이 시점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당연히 정답입니다. 당연히 저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렇게 당연히 국제사회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까지 해가지고 지금 계속 북한 압박하고 있고 군사적 옵션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김정은은 지금 사실상 선전포고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엄청난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시점에서 저 얘기가 맞을까? 미국과 일본은 완전 우리하고는 다른데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미국과 일본이 압박을 하는 거와는 다르게 아직도 이제 평화와 대화를 얘기하느냐 좀 이런 비판이 좀 일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연설을 보게 되면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이제 대북 제재를 지지한다고는 했어요. 예. 근데 결국은 마지막 메시지 무게는 대화 쪽에 결국은 뒀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약 22분 동안 유엔 연설을 하면서 평화라는 단어를 모두 32번 사용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자주 썼던 제재라는 단어는 4번, 압박은 단 1번 사용이 됐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평화에 방점을 둔 건데요. 문 대통령 유엔의 역할도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한반도다라고 한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북한의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결국은 유엔 쪽에다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대화를 이끌기 위한 제재, 다자 대화 방식에 대해서 예. 미일 정상들은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이제까지 네. 말했던 발언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계속 내세우고 있고 여기에 아베 일본 총리조차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던 과거의 시도는 모두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 오죽하면 이제 미국의 유력지죠.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문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가능성이 크다. 어제 연설을 본 이후에 이렇게까지 좀 평가를 했거든요. 이상한 사람이요? 그만큼 미국과 일본의 정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정상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뉴욕타임즈의 기사라고 합니다. 야당은 대화를 구걸했다면서 맹비난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눈앞에 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전히 대화와 평화, 구걸 타령에 저는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듣기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다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연설로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의 공범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언 강도가 굉장히 강한데요. 우선 그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살펴보면요. 유독 문 대통령만 국제사회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대화 평화 구걸에 대단히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북한이 3천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고 수억 달러씩 하는 핵실험을 할 돈이면 북한 식량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 이런 문제에 돈을 써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공범 이야기는 김태흠 최고위원이 언급한 건데요. 예. 김 최고위원은요. 대북 지원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우리를 죽이려는 김정은의 공범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야당의 목소리도 점점 표현이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여야 입장이 저렇게 완전히 상반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을 했는데 이걸 놓고 지금 서로 지금 말이 다릅니다. 우리 외교부하고 중국 외교부가 완전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어제 그 중국 외교부에서 강경화 장관하고 이제 그 대담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라고 중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리 외교부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보면 한중 외교장관의 회담 결과 자료가 나왔는데 중국 외교부는 강 장관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우리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어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에서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뭐 우리의 그 원론적인 그런 입장은 강조했지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언급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중국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라는 외교적 카드를 중국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그냥 포기한 것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굉장히 이게 논란이 큰 겁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전 이렇게 예를 들고 싶어요. 어떻게 드냐면 자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북한이라는 마트에서는 폭탄 세일, 수소 폭탄 세일 해가지고 가격을 100원짜리를 막 50원, 30원에 팔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망가지겠죠. 그렇죠. 우리의 원론적인 입장은 우리는 가격 인하는 없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그거는 뭐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트 주인으로서. 하지만 실무자, 코너 담당자의 외교부 장관은 이 중국이라는 외교부 장관과 만났을 때는 우리가 가격은 안 내리지만 그러면 우리 저쪽이 너무 가격 경쟁을 흐리니 우리는 그러면 뭐 1+1+1 행사를 하든지. 그렇죠.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뭐 100원에 다른 100원어치 물건을 껴준다든지 이걸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가격이 파괴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중국 그 담당자 앞에서 우리는 가격 경쟁 인하 안 하고 그냥 우리 끝까지 이 가격을 고수하겠다. 경쟁이 안 되죠. 10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담당자, 실무자가 얘기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중국 측의 뭐 희망사항을 그 한국 외교장관의 뭐 약속인 듯 발표한 중국의 그 결례인지 아니면 진짜 이런 말실수를 한 건지는 명확하게 따져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진짜 우리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 간의 이 진실게임 양상인데 우리 외교부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폭 올랐습니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답변은 70%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평가 역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라서 24%를 기록했습니다. 4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이유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원래 대통령이 이제 전세기 타고 나가면 항상 조금씩 오르는 그런 반등이 이어지긴 하거든요.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47%, 자유한국당은 11%,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6%를 기록했고 국민의당은 5%를 기록했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멈춰선 듯한 상황. 그렇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를 보면 4주째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여하튼 아직까지 상승 기조로 다시 돌아서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힘을 가져야만 또 대한민국도 안정이 될 건데요.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요.
일본 언론들이 아주 심각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한 불만과 항의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대북 지원 결정에 대해서 지금이 그럴 때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화를 냈다는 소식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 언론보다는 우리 청와대를 믿습니다. 하지만 혹여 청와대가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 지원에 대한 미국과 일본 정상의 항의와 불만은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